네,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먼저 요청한 셀프 당원권 정지는 받아들였는데 당내 갈등까지 봉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한국당 신인 원내대표에는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돼서 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는데 일단 관련 발언들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그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사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는 해경군 김 씨에 대한 부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말하자면 한 위기를 넘긴 형상이고 왜냐하면 어떤 뭐 본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은 노 전 대통령 또 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만약 그 계정의 본인이 장본인이라면 상당히 어떤 당 전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급한 대로 불을 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혹은 속성으로 보더라도 기소가 점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이 어떤 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해찬 대표하고 뭐 통화를 한다든지 또 당의 어떤 자기가 당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당내에서 의무는 다하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나올 것을 조기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초창기의 대응에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내에서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탈당 주장을 한 것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먼저 스스로 이 당원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탈당을 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컸었지요. 사실 당 입장에서 보면 무소속으로 남는 것, 즉 탈당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버텨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 지지자들, 당의 지지자들은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각종 경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당협위원장이라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당직도 맞지 않겠다. 당직이 없어요, 사실. 당연직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직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무슨 뭐 경선 같은데 투표 참여 그건 별 한 표입니다. 별 의미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놔봤자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홀가분하게 내려놨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으로서 이제 명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재판을 대법원 선고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이슈를 그대로 끌고 가는 민주당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선거 관련된 재판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재판이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언론이라든지 어떤 당원들도 지금 현재 어떤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수령이 돼서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지만 예. 이 상태에서 재판 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이렇게 의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이재명 지사가 자기 도정을 제대로 이끄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당내에서의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포용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스탠스와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권 내에서의 단체장들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 지사로서는 부인 김혜경 씨도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번 당의 징계도 좀 요구된 만큼 한숨을 일단 돌리게 됐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는 그러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마 늘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재판과 미루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예. 이제 보통 선거법은 대법원이 2개월, 한 심당 2개월로 정해놨지만은 그 피고인 측에서 계속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각종 증거를 내면서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 시간 벌기 작전이 들어가죠, 변호인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1년 이상 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내내 벌어질 재판 결과, 만약 현재 지금 직권남용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건 도덕적 문제가 크고요. 네. 단지 이제 허위사실 유포 세 가지는 재판부가 만약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도의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혐의가 됩니다. 굉장히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봅니다.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의원직을 도의사직을 상실할 정도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 한다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죠. 아마 되풀이하기가 되돌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딸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지지자들이 높아졌네 낮아졌네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정말 목숨을 거는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 살아남는 것이 결과에 가장 중요하다고 달린 볼 수 것이다.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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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그게 제일 큰 관건이겠죠. 본인의 예. 어떤 말하자면 죽음의 터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든 뭐 100만 원 이하로 살아남는다면 상당히 어떤 그 본인에게 힘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재판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기소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가닥을 잡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예, 어떻게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할지도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됐고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걸 두고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문준용 씨 건 협박이 결국에는 성공한 전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동일하시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이 펼쳐졌어요. 예. 검찰의 이번에 이제 불기소를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경찰도 의아한 일이다 했고, 그다음에 이정열 변호인 측은 이번 이제 그 고발한 그 변호인 측에서도 검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해경궁 김 씨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정주라고 할 수 있는 김혜경 씨가 예.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또 증거도 있다. 좀 그런 식의 의혹을, 뭐 야당 의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는
많다. 그렇지만 또 아닌 증거도 많다. 그러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데 통상 이제 우리는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 기소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검찰이 통상 이런 게 기소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당신이 무죄임을 증명하려면 법원에서 해라.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게 검찰의 통상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요. 기소에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예. 증거는 충분히 정황이 있다. 그렇지만 또 아닌 증거도 많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사실 저도 검찰에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찰은 의아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했던 많은 다른 수사들에서 과연 그렇게 했느냐. 예. 특히 뭐 전 정권의 적폐 수사할 때는 뭐 보고서 이름 하나 올렸다면서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뭐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해경궁 이른바 그 김 씨의 그 계정에 나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그 이른바 불법 취업 의혹. 고용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내용을 썼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재판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재판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이야기가 언론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태경 의원은 바로 그걸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이현주 의원도 검찰의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제 뭐 그 핸드폰의 압수 과정에서의 미비점, 초동 네. 수사의 미비점, 뭐 넉장 수사, 그리고 사실은 트위터 본사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법리적 공방 이런 것이 어쨌든 경찰과 검찰 모두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남겼습니다. 예. 또 공표도 미리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을 했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자면 불기소할 거면 초창기 여러 가지 충분히 뭐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놓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고 또 안 하면서 안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더 웃기는 이제 그런 그 공경에 처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나경원 의원이 보수당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경선전에 상당히 뭐 박빙일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우세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당한 표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부터 듣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여러분들 아마 무서우실 겁니다.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선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일단 뭐 각축을 이룰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지요. 김학용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에. 그런데 까보니까 표가 더블 스코어 2배나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외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역시 이제 현역 의원들 이 원내대표 선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의 2배나 표 차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친박 성향의 의원들, 전 친박 성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대거 단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만약 현재 이제 그 당내에서 복당파들이 김학용 의원도 복당파입니다.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복당파죠. 복당파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현재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또 불만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이제 홍문종 의원이 뭐 친박으로 알린 홍문종 의원이 저 들어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신당 만들 일은 없다라는 이제 탈당할 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분위기, 당내 변화보다는 이대로가 좋다는 그런 분위기. 혁신보다 이대로 좋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마 뭉쳐져 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도 각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원내대표 선거는 이거 친박, 비박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 간의 친소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은 뭐 비박이고 난 친박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아주 개인적으로
뭐 학교 선후배 관계라든지 어울린다면 또 이게 달라져요. 표 찍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각축할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의원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더군다나 제가 또 그쵸, 그 다른 당이 보이죠. 있기 예. 때문에 더 정서를 잘 모를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오히려 김무성 그 의원이 그 세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닌가. 예. 지나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친박계가 그 뭔가 똘똘 뭉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후보 자신으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비교적 뭐 친박 비박을 떠나서 규정을 하면 뭐 어떤 친박이든 비박이든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이 현재 바라는 조금 공평무사한 그나마도 조금 젊은 세대로 뭔가 중심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당원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면 각 고문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회는 절대 혼자의 의견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등달아서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만간 조강특위에서 실제적으로 만약 인적 쇄신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친박을 내쫓는 듯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강하게 친박 쪽에서 나경원 대표를 똘똘 뭉치자는 리액션이 나왔을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앞으로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안이 지금 제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체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나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통합과 개파 청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적 쇄신안에 뭐 당협위원장이 대거 교체될 것이다 이런 교체설이 좀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 대표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나 대표가 또 하나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또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당에 들어올 사람의 자리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게 두고 보자 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조금 그다음에 또 지나치게 친박 비박의 불균형 상태를 좀 제어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양쪽이 완전히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지나치게 친박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가 됐다는 꼬리표를 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박 쪽과도 일정한 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조강특위가 갖고 오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정리해보는 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정이겠습니다만은 나 대표가 해가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오늘 네. 오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112명의 의석도 많지 않다.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크게 해야 하는 쪽의 쇄신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기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예상하십니까?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몰아내는 것을 거의 하지 않게 최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쉽게 말해서. 예. 아마 그런 이야기를 선거운동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사실 현역 위원장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다면 단번 총선에서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다. 특히 친박계 성향의 의원들이 쫓겨난다고 한다면은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TK 신당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로 비춰본다면은 현역 의원들의 당협위원장 교체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물갈이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형사법적으로 기소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원권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포함해서는 그런 분들을 빼고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단합을 위해서는 이대로 뭉쳐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 그러나 또 외부에서 일반 당원들은 혁신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걸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지만은 원내대표는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자연스레 내년 전당대회에도 또 눈이 쏠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예상을 뛰어넘은 표차가 과연 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당대회 때도 사실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지금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 무슨 뭐 정우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 밀고 본인이 친박계 대표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아직 선언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 또 김태호 전 지사도 나오겠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군이 나온다면은 친박계는 다시 한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똘똘 뭉칠 것 같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장함으로써 계산법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 네. 네, 거기에 좀 이야기를 더해서요. 사실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전대 이미 출마 안 한다 선언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 아예 북당파는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멀리서 보시기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출마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인 자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친박이다 비박이를 떠나서 그럼 제가 김무성 편을 들었을 때 김무성이 더 이상 당의 칼자루를 짚지 않는다면 굳이 김무성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중립적 의원들의 판단도 상당히 그 나경원 의원의 표를 많이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걸 잘 됐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 뭐 새롭게 말하자면 김무성이나 또 혹은 비박계 의원들은 상당히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입지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예. 오히려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한교안 전 총리나 이런 새로운 분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떨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홍문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힘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힘이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당 내부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됐고요. 앞서서 이 밖으로는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입당을 할 거다. 시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 새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보수 통합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의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원은 즉시 언제라도 뛰쳐올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의원은 뭐 또 관망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의원이라는 것은 지금 미래당, 바른미래당에 있는 과거 한국당,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간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0여 분 되시죠? 이분들 가운데서 어떤 의원은 금방 올 수 있다. 아니면 고민 중이다. 잔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혹자는 김학용 의원이 됐더라면은 바른미래당에 잔류했던 의원들이 넘어가서 명분이 생긴다 이거죠. 봐라, 복당파가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명분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뭐 정치적 생각이 작은 차이 때문에 넘어갔지만 언젠간 합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이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임박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가속화되지만 그 전까지는 쉽게 무슨 통합을 하는 움직임 같은 나타날지 것 같지 않고요. 결국은 절박하게 나 이해관계가 절박하게 되면 그때는 움직이겠죠. 그러나 예. 당장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다. 네, 참 자유한국당의 당내 분위기도 복잡한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인데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나 원내대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원동연 비례대표제라면 큰 틀에서 보면 뭐 330명을 하든 350명을 하든 정수를 정해놓고 역순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을 때 그것이 권역별로 하든 뭐 절충형으로 하든 접점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우가 아직은 바뀌었다. 우선은 여야가 함께 전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의원 정수를 330으로 하든지 350으로 하든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어쨌든 권역별로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를 좁혀가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거 제도 자체를 이번에는 나는 원내대표로서 안 하겠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민주당도 특별하게 사실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생각지도 않던 암초에 걸렸다 그렇게 볼 수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타협안을 좀 제시를 했던데요. 네. 1월에 이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 이제 그것은 어쨌든 이해찬 대표께서 연동하는 것, 예산과 이 선거제도를 연동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뭐 예산이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어떤 정치적 선언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좀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나 대표의 예. 진정한 뜻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박가영 앵커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정개특위를 좀 연장하고 1월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 얘기인데 야3당도 이 입장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한은 못 박았지만은 네. 한국 정치가 시한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특히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절박하기 전까지는 이게 결정이 안 나요. 과거 무슨 선거구제 개편한다면요.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근데 어찌됐든 야3당 지금 뭐 단식 농성하고 있는 뭐 저 두 당 또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용을 내놓으란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지만 이건 검토하겠다. 그리고는 이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재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야3당 지금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과반수를 넘겨서 무슨 국회에서 관련 법을 뭐 통과시킨다든지 예. 뭐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런데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달래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또 여당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야3당이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안을 쉽게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에게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금 내년도에 여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도 맞물린 겁니다. 지지율 쭉 빠진다 하면 여당이 지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지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은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3법이 또 아닐까 싶은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한국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라도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이념적 성격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그냥 이렇게 좀 더 국민에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차원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개인의 소유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지만 그 전과 좀 다른 유치원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패스트트랙을 문희상 의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차제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오히려 더 말하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 되겠는데 조금 더 논란을 통해서 잘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뭐 안 의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법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은 또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유치원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보면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은 통제가 가능하다. 국가의 뭐 이른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현재 야당 반대하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사유재산권 부분을 우리 인정해 줘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대립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념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양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념적인 지향이 있다면 이건 토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어쩌기 때문에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 토론해서 완벽한 법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대충해서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뭐라 한다면 두고도 그게 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